삼성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그 회사채 시장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기 수석입니다. 저는 뭐 금융상에도 보시겠지만 뭐 많은 사실은 회사를 좀 옮겼고요. 사실 삼성증권 이제 7번째 사실은 회사입니다. 뭐 구르는 돌에는 이가 끼지 않는다고 이직을 사실 많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IB 쪽 업무도 해봤고 운용사에서 운용 투자자 업무도 해봤고 그다음 리서치센터에서 이제 회사 시장 쪽을 뭐 분석하는 업무도 사실 다양하게 사실 해봤다 보니까 사실 오늘 뭐 어떻게 이야기 드리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발행하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뭐 IB 쪽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또 대변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사실은 드릴 말씀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 유상증자를 통한 전략 부분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워낙 사실은 주식시장이 좀 좋았고 유상증자가 사실 워낙 잘 되는 사실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주식시장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사실은 ECM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좀 호황이지는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유상증자나 ECM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벤트 간혹가다 사실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그 주제보다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자금 조달에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 지금 특히 연말까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사실은 자금 조달 전략을 짜야 될지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전략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아까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이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아빠 월급과 아기 성적 빼고는 세상의 모든 게 오른다고 지금 세상 모든 물가들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물가 상승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한미금리 역전차 환율에 관련됐던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빼기 한 100bp에서 125bp 정도 수준을 고려해 놓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는 총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국이긴 하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경제적으로 사실 독립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한국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8월 달만 하더라도 9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둔화될 걸로 시장은 좀 전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 거는 사실은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런 기대가 사실은 무너졌고요. 그 이후서부터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전망에 대한 사실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자료 작성하면은 인쇄하기가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날 사실 또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점도표를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바꿔왔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전망의 상실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연말 12월 달 FOMC를 전망하면서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내년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자금 조달이나 그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미리 지금 자금 조달, 손 조달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미리 대응을 사실 많이 해놨던 부분이 있으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보시면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과거에 이제 한 2010년도 거의 금리 수준까지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사실 국고채 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를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표현하는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코로나19 때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부터 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회사채 시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어렵게 된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약간 좀 가중시키는 역할은 하긴 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10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님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 확대 요인이 사실은 신용 위험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속적인 긴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랑 일목상통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에도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부분은 이 통화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거기에 따른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했던 요인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금리 상승보다 굉장히 빠른 사실은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고채 금리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금리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이 금리 변동에 대응하려고 하면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채권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가장 좋은 채권은 다 아시다시피 국고채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고채를 선호하고요. 이 국고채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를 덜 선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채를 먼저 선호하고 회사채 덜 선호하다 보니까 회사채 관련됐던 이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고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신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렇게 시장적인 요인들이 가장 스프레드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또 비슷하게 그럼 이제 이 금리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이 과거에 매크로 이벤트가 사실은 컸었던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업 신용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됐었던 이 사례를 빼놓고 나머지 기간을 보시면은 국고채 금리랑 크레딧 스프레드는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학교 교과서에서 얘네 배울 때는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국채 금리는 내려가지만 회사채는 기업 펀더멘탈이 둔화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오히려 더 상승한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맞은 얘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저희가 본 회사채 시장에 투자하고 대부분 채권들이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우량 회사채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느냐? 금리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 회사채를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 때는 국채금리도 국채금리도 높은 수익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를 덜 선호하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성이랑 크레딧 스프레드는 일단은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올해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확대됐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져야죠.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사실은 들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서부터 투자자들이 전망에 대한 신뢰를 전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채권으로 인한 평가 손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서부터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은 채권 손실에 대한 평가 손실 한도에 지금 거의 다다라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 특히 회사채를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은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수익의 기대보다는 평가 손실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평가 손실 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채권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 회사채 시장에도 계절적인 요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이제 자금 유입이 되고 연말에 자금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은 아무래도 채권형 펀드들 환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환매 환매가 나오면서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시 연초에 자금이 재유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보통 저희가 표현하기에 뭐 북클로징 부분이 있고 연초에는 다시 이 들어왔던 돈을 다시 채권을 세우는 사실 북빌딩 시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이 회사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환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투자하는 사실 채권 투자하는 사실 이제 뭐 환매에 대응하는 이제 투신사라든가 뭐 그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많이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순이라 보시기 때문에 전혀 지금 채권을 살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다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최근에 뭐 이런 크레딧 이슈들이 사실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좀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확대될 요인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레딧 스프레드 요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들 자금 조달 입장은 더더욱 약간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사실 기업들도 보시면 작년서부터 사실은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선 조달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회사채도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빨리 조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 조달을 많이 해놨고요. 올해 1월달, 2월달까지도 올해는 또 기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손조달에 대한 니즈들이 많으면서 회사채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금리 수준, 거의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한 4%, 회사채 금리 기준으로 5% 정도 사실은 들어서자마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조달한 니즈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금 조달했던 걸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하반기로서 연말 들어서 계속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대규모 사실은 회사채 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용도가 낮은 이제 저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발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비자발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AA 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요인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미 많이 자금 조달을 선 조달해 놓은 상황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갖고 있는 보유현금성 자산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보유현금성 자산들을 활용하는 줄여가는 그리고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사실은 보유현금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머니에 대한 코스트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활용해서 차입금을 갚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을 보시면은 10월달, 11월, 12월, 특히 11월, 12월은 회사채 발행이 없는 시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분기검토서나 반기검토서 연말 이제 결산 보고 나올 때마다 이제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1월 달에도 3분기 검토 보고서 나오면서 회사채 발행이 좀 감소할 걸 보이고 있고요. 12월은 연말 요인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기 때문에 11월, 12월 회사채 발행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회사채 발행이 사실 많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책 발표도 어떻게 보면 단기금융시장 쪽에 안정을 위해서 집중했던 모습도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초점을 잘 맞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보다 하반기 발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75냐 50이냐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둔화되는 시기인데 이 둔화되는 시기가 저희는 한 12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둔화되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투자자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이 75bp에서 50bp로 둔화되는지 여부를 일단은 확인을 한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 인상폭 둔화가 굉장히 투자자한테 중요한 메시지인 것 중에 하나는 물론 8월 달에 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 잠깐 반짝 회사채 시장이 좋아지고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진 이후서부터는 섣불리 전망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폭 둔화를 확인하고 들어가자. 확인하게 되면 내년 1, 2월이거든요. 내년 1, 2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월이면 연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후반부에 오게 되면 시장은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좀 한 템포 좀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로 시장을 보시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당연히 사실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던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사실은 하향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고 금리가 당연히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금리랑 크레딧 스프레드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도 여전히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전만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가 되는 시점을 보시면은 왜냐면 12월 말에 완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초에 대한 자금 유입일 때이기 때문에 이 연초된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회사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 자체가 사실 요거 자료 만들기 이후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면서 거의 지금은 한 130bp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평균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전 평균까지 포함하게 되면 50bp 정도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평균이면 한 30에서 40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뭐 한 4배 정도 이상 많이 좀 올라와 있던 수준이고요. 뭐 과거 평균까지 50bp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뭐 2.5배 정도 수준, 거의 약간 두 배가 약간 좀 안 넘는 약간 그런 정도 수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만 따진다 그러면은 좀 워낙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를 사실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만약 12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70원 내고 50으로 인상폭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돌아서는 방향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 사실 그런 방향성으로 나오게 될 때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떤 채권을 투자할 거냐. 선택지는 국채 장기물을 살 거냐 아니면은 회사채를 살 거냐.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기 국채를 보시면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거의 영역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조금 약간 확대되면서 거의 이제 장기금리나 국채 3년물 금리나 도구채 10년물 금리나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장기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있을까? 사실 그게 크지는 사실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크레딧 스프레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30bp, 연말 가면 한 150까지는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크레딧 스프레드 그 확대폭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 평균 대비 사실은 이제 스프레드의 이제 가장 큰 투자 스킴 중에 하나는 평균에 사실 회귀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결국 시기가 지나고 안정화되면은 결국 이 상황이 평균에 회귀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할 거면은 당연히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폭이 굉장히 빠르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를 볼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회사채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투자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금리를 지금 보다 하더라도 과거만 하더라도 AA 마이너 등급 회사채 금리랑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랑은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좀 많이 되고요. 사실은 장기 국채는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금리를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채 3년물 금리랑 그다음 국채 10년물 금리랑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회사채 금리가 절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채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다시 연초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초 효과, 저희도 연초 효과를 표현하는데 연초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시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1, 2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연초에는 투자 자금이 사실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 들어오는 게 발맞춰서 회사채 발행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시면은 연초에 발행량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투자 자금들을 보고 들어오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내년에는 연초에 물론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금리도 높고요. 그 다음 크레딧 스프레드도 많이 확대되고 그래서 연초에 뭐 회사채 발행을 회사채 발행하는 물건들 적극적으로 사줄 의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절대금리 수준이 연초에 절대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 연말에 기준금리 인상폭이 둔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있고 내년 1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걸로 저희 매크로 쪽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도 여전히 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높은 조달 코스트를 보고 이제 연초에 발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내년 전반적으로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 금리는 상고하죠. 상반기 때 금리가 높고 하반기 가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하반기 자금 여력이 사실은 올해 하반기 때 발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사실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은 2분기 때 사실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실 자금 조달에는 낮은 금리로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걸로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때 만기가 좀 많긴 합니다. 올해 보시면 올해 이제 상반기 때 28조였고 하반기 때 20조. 이건 공모 회사채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게 나오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 이제 상반기 때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 32조입니다. 올해 만기보다도 4조 정도가 많고요. 하반기에 비해서는 거의 한 12조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만기가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1, 2월 달 발행보다는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 4, 5, 6월 달에 또 만기도 많기 때문에 이때가 회사채 발행이 좀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사실은 요 시기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투자가 가능한 투자를 활발하게 할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상반기 때 금리가 높고 하반기 금리가 낮을 거기 때문에 계속 금리 수준 자체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은 하진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2024년도나 가야지 기준금리 사실은 인하에 대한 사실은 시그널이 나올 건데 시장은 좀 빠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거의 잡히는 이 상황이면 지금은 모두 인플레이션에 지금 다 꽂혀 있는 상황인데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로 관련됐던 상황들이 투자자들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가격에 프라이싱하는 시기로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리세션 플레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국고 3년물은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은 선 반영하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금리가 빠질 수 있는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로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준금리가 이제 국고 3년물 금리가 하락하는데 이 CD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기, 기준금리 인하하는 이 시기 때 보면 인하하기 시기나 직전 보시면은 이 CD 금리가 국고 3년물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고 3년물 금리 CD 금리 낮다는 사실은 대한 표현은 CD 금리는 조달 코스트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국고 3년물 금리는 운용하는데 운용 수익의 기본이 됩니다. 왜냐면은 금융기 같은 경우에는 CD 베이스로 조달해서 그 다음에 국고 3년물에 기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금리 차익이 역전이 나는 상황이면 오히려 시장에서 표현은 역캐리 상황이거든요. 조달 코스트보다 사실 운용 수익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채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기업 자금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금하는 입장도 자금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회사채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금리가 조달 코스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캐리 상황 때는 조달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발행도 많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시장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시기 때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를 과거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지금 내년에 사실 재무지표로 보면 가장 사실은 봐야 될 재무지표 중에 하나는 에비타 금융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리플 A 등급하고 트리플 A 등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트리플 B 등급이나 이제 뭐 더블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 한 2,8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에비타가 2배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이 비율을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를 사실 보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저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에비타 금융 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 등급도 보면 내년에는 대부분 다 더블 A 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 위주로 투자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A 등급 하는 우량 기업들이 A 등급 이제 비우량 회사채들이 발행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잘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뭐 과거에도 위기 상황 때 보시면은 우량 등급하고 비우량 등급 스프레드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스프레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벌어지고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좀 내년에는 A 등급이 당연히 좀 어려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관련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짧게 넘어가면요. 지금 정책이 나오자마자 너무 큰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채권 시장. 주식은 빨리 하는데요. 채권 시장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고, 과거에도 코로나19 때도 보시면은 3월 24일 시장 안정화만 나오고 4월 2일 달에 체험펀드들이 본격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공사채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좀 축소되긴 했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월 달 정도 들어서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책들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규모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코로나19 때가 41.8조 원 플러스 알파였는데 지금은 50점 플러스 알파니까 규모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장의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일단 시간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당장 지금 정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당군스님 말씀 중에 하나는 아까 전망이 사실은 상실의 시대다 보니까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전망을 좀 좋게는 보고는 있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기회를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까지는 약간 단기채 위주의 자금 조달을 좀 하시다가 내년 2분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채 부분, 특히 3분기 때가 CD금리랑 국고 3년물이랑 역전이 나는 역캐리 상황에서는 이제 좀 본격적인 회사채 발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인기 연구원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